꼬박. 드디어 에이수스 키보드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역시 키보드를 자주 리뷰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군요. 보고 있나 해피해키, 보고 있나 레이저. 요즘에 키보드를 자주 만지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이 자꾸 좋은 것만 만지다가 이 손맛만 더 고급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자, 소개할 키보드 에이수스 ROG 아조스 X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아조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자, 에이수스는 대만 회사죠. 컴퓨터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노트북과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도 만드나 봅니다. 저는 처음 확인해 봤는데 이미 키보드 매니아 사이에서는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일단 무시무시하고요. 과연 그 가격대만큼 역할을 하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면요, 박스가 제법 이게 묵직합니다. 이 키보드 박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비싸서 그런 블랙, 그레이, 그리고 레드 색감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과 색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전면에 있는 블랙 키보드 색감도 잘 표현해 둔 것 같습니다. 제조일자가 2025년 5월이네요. 야, 그래서 이 신상품의 냄새가 나는군요. 자, 여기에 RO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직역하자면은 게이머들의 공화국, 이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자, 이름 그대로 과연 키보드도 그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가시죠. 네, 다 뜯어놨습니다. 실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면요, 75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75%의 키 배열에 키보드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고급형 키보드답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생긴 팝네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실리콘 재질 같아요. 말랑말랑하니. USB 케이블, C2A 케이블입니다. NX 스위치, 컨트롤 키 이렇게 들어있다 했는데 여분의 스위치 3개가 들어있고요. 컨트롤 키 한자, 이런 식으로 키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글 익스텐더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USB를 낄 수 있게끔 익스텐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데스크 매트 같은 데다가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스위치 플러, 키캡 플러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 구성 참 좋아요. 웰컴 투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이런 종이 하나 들어있고요. 스티커 들어있고요. 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설명서도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근데 잘 읽지 않습니다. 키보드 색감과 디자인을 먼저 볼 텐데요, 알루미늄 소재의 굉장히 고급진 느낌으로 묵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묵직해요. 그리고 전체 톤은 프로스티 듀 화이트 컬러라고 하는데요, 직역하자면은 설이 내린 느낌의 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이 내린 것 같습니다. 키캡이 블랙과 스텔라 테마의 키캡 디자인인데요, 스텔라는 라틴어로 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별, 우주, 밤하늘, 은하수 전체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테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와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이죠. 레트로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자, 키캡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키캡 플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면과 하단은 염료 승화로 프린팅 되어 있어서 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대신에 여기 3면이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투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위치를 살펴보면 방향이 아래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 효과를 위해서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캡과 함께 설계에 대한 정의가 매우 또렷합니다. 코파일럿 키캡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년도부터 MS에서는 AI 비서를 활성화하는 물리적인 키를 구성했는데 이를 코파일럿 키라고 합니다. 무려 30년 만에 새로운 키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키 하나면 바로 AI 비서를 호출하는 기능이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키캡을 교체하라는 뜻으로 앞서 컨트롤 키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핫스왑 가능인데요, LED가 하단으로 향하는 정방향 핫스왑 기판입니다. 자, 스위치는 ROG NX 스노우 버전 2라고 해서 리니어 타입입니다. 보통 리니어 타입은 45g 정도인데 이 스위치는 40g으로 키압이 약간은 다릅니다. 자, 그럼 킵캡과 스위치도 확인해 봤으니 타이핑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거 다릅니다. 기가 막히죠. 이 타이핑 소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지만 기존 게이밍 키보드와 다른 점은 역시 통울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키보드의 통울림을 잡기 위해서 총 5겹으로 구성 설계가 되었는데요,
게스킨 마운트와 목엽의 댐핑으로 구성되어서 키보드 진동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통을림이 없고 타건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OLED 패널로 갖가지 정보가 노출이 되고 노브를 통한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노브는 위아래 클릭하는 느낌으로 터치, 그리고 우측에서 버튼을 통해 물리적인 컨트롤이 가능했는데요. 직관적인 컨트롤이라 매우 손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패널 역시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 재미도 있을 듯 합니다. 이래서 비싼 키보드답구나 싶더군요. 유선 연결을 위한 USB-C 포트, 그리고 유무선 토글 스위치, USB 리시버 보관 홈이 있습니다. 트라이모드 연결 방식으로 총 3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중 RF 방식은 ROG 스피드 노바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리시버 하나에 마우스, 키보드가 다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능에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키보드 하판에는 키보드 각도 조절이 있어서 원하는 위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4개 고무와 ROG 로고가 사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사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실제 사용 후기입니다.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정보와 함께 실제 경험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채널이 써바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를 타이밍입니다. 눌러주세요. 장점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LED의 풍부한 광량이었는데요. 게이밍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제품은 디자인도 이쁘고 광량도 풍부하니까요. 키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이 쏙 들었네요. 화이트 데스크와 블랙 데스크에도 잘 어울렸던 색감이었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량. 야, 이거 칭찬합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하면서 계속 사용 중에 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절전 기술이 참 좋습니다. ASUS ROG 스피드 노바 무선 기술을 앞서 언급했었는데요. 이 기능이 최적화된 전력 설계로 배터리 절감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80일, 약 2달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하니까요. 이 정도면 충전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OLED 패널 설정입니다. 이 기능도 좋습니다. 그냥 있다, 없다, 이 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입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와 호환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가지 OLED 화면 설정들이 가능했는데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했었고요. 저는 제일 좋았던 점이 노래 들을 때 파형이 그대로 나오는 게 참 마음에 들었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잔잔한 부분에서 명품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게임을 위한 특화된 기술력입니다. 게이밍 키보드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에는 스피드 템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키보드의 펑션 키와 캡슐 키를 누르면 온오프가 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최근 입력을 우선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접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게임을 할 때 키를 2-3개씩 누르잖아요. FPS 게임 시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전 입력은 자동으로 해제를 시키고 최근의 입력만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A를 누르고 있다가 D키를 살짝씩 눌러주면 끊김없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FPS 게임에서도 최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게이밍 키보드다운 설계인데요. 직접 게임을 해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응되면 다른 키보드 못 쓸 것 같아요. 보통 프로그램 설정 다운로드는 유선 연결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ASUS에서 프로그램에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동기화 적용이었는데도 끊김이 없고 오류 없이 잘 동작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가지 동기화 기능도 있었는데 필립스 휴 전구와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기능 자체도 신박했습니다. 키보드 하나 바꾸면 다른 조명과도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신기했고요. 이런 점들이 과연 하이 퀄리티, 비싼 키보드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제품을 사용해보고 또 리뷰도 해보고 지금 실제로 사용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의 키감이 탑입니다.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저는 독거미 F87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가성비적인 면에서 독거미 제품이 가장 좋았었고 통을림도 없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만지는 순간 그냥 느낌이 달라지네요. 자, 써봐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 풍부한 LED 광량,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에서 보기 힘든 키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흡음재가 여러 겹으로 설계되어 통을림이 없는 부분은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타이핑을 하는데도 아주 만족도가 좋은 키보드였습니다. 또 다른 키르가즘을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가격만 보고 망설임이 기억이 난다면 일단 사용해보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잊을 만한 키보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